어떻게 하면 매력적이고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더 이상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아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하게 하는 것은 완벽하게 압도적인 매력이 아니다. 질투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그저 좋아할 만한 정도면 충분하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라이커빌리티, 지은이 김현정, 발행 메이트북스입니다. 좋아할 만한 사람은 분명 따로 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당 부분의 어려움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 책은 수많은 현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의 마음 작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함께 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지만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호감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호감 가는 사람은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적정한 매력으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알맞은 매력으로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익히고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면 라이커빌리티가 높아집니다. 라이커빌리티는 노력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지만 애쓰며 사는 인간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조화를 잘 이루어 사람들 사이에서 각자가 가진 개성과 가치를 쌓으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행복한 삶은 성공을 이룩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 되는 길, 라이커빌리티를 높이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라이커빌리티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라이커블, 호감받을 만함, 어빌리티, 능력, 즉 라이커빌리티. 우리는 크고 멋있는 성공을 꿈꾼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부러워하길 바란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TV나 매체 속에 등장하는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 그런데 이상하다. 그런 사람들의 기사에는 그를 칭송하는 말들 못지않게 깎아내리거나 그들을 욕하는 소위 악플들이 줄줄이 달린다. 나름대로 그들도 싫어하는 이유는 있다. 말이 되건 말이 되지 않건 그냥 싫다는 뜻이다. 인기가 없어 고민인 사람들도 많다. 자신이 얼마나 잘나고 괜찮은 사람인지를 아무리 어필을 해도 사람들은 나를 슬금슬금 피하는 것 같다. 내가 속한 무리에서 나를 제외한 사람들이 나를 빼고 잘 지내는 것을 보면 화가 나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따져도 보고 모른 척하며 그들에게 속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된다. 내가 참으로 인복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아 시절 돌봄이 없이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은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를 받아야 하게끔 진화를 해왔다. 어린 생명이 하나같이 귀여운 이유도 귀여워야 해치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기에 그렇게 진화를 해왔다고 하니 인간이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에는 수많은 정서적, 신체적 이로움이 있다. 반면 사회적 따돌림은 신체적 폭력과 똑같이 우리 뇌에 상처를 남긴다. 그러다 보니 사랑받기 위한 수많은 몸짓들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다. 패션과 성형수술 같은 외모 비즈니스는 큰 성공을 거두고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 비즈니스 역시 불황을 모르는 듯하다.
그러다 보니 다다익선처럼 매력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환상이 제법 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도이다. 다른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의 매력을 가지고 사랑을 받아야 좋을 것 같지만 막상 그러한 압도적 매력을 가지게 되면 그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갖은 이유를 붙여서 배격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긴다. 그것이 일부 대중들의 미성숙과 못남 탓이라고?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조금 더 성숙해서 이런 질투를 드러내지 않고 잘 다루는 사람들만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의 질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애당초 없다. 따라서 강한 질투를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매력이 머무르는 것이 관건이다. 다다익선이 아니라 과유불급이다. 큰 명성과 부에 대한 환상을 현실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과도하게 많은 것들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죽을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다 간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많은 것을 누리는 와중에도 큰 고통을 겪고 삶을 비극적으로 마감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도의 사람이면 된다. 홀딱 빠져들어서 나만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가족 몇 명이면 된다. 그 상사랑 일하게 되어서 좋고 그 음식점 사장님의 친절 때문에 단골이 되고 그 친구랑 같은 조가 되어 안도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그 사람에게 최고가 되지 않더라도 불편할 필요 없이 편안한 관계면 좋다. 매일 붙어 다니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친하다는 느낌 정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나는 그 사람이 좋더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딱 내가 원하는 만큼만 있으면 된다. 라이커블 하면 된다. 라이커빌리티는 인식이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리더가 객관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다.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다.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사람들이 리더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할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변화할 때를 말한다. 어떤 직원들은 자신을 평가하는 상사에 대해서 그들이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신이 옳은 행동을 하고 열심히 하면 알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다. 다른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상사는 자신보다 덜 열심히 하는 다른 직원들의 공을 높이 사고 승진을 시키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고 말이다. 임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나는 말한다. 그럼 소비자들이 싸고 더 품질 좋은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를 보고 대기업의 물건을 사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고 말이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사람들이 코카콜라보다 펩시콜라를 선택한 실험 결과를 들이대고 스타벅스보다 더 좋은 원두를 사용하면서 가격이 싸다고 각종 서류를 들이대며 아무리 대대적으로 선전해봤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코카콜라나 스타벅스가 쌓은 것은 이미지밖에 없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더 우수하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판도는 바뀌지 않는다. 버거킹 햄버거가 맥도날드보다 맛있는 건 보통 다 인정하지만 어릴 때부터 해피밀 장난감을 받으러 맥도날드를 먹던 사람들은 햄버거 하면 맥도날드를 먹게 된다. 버거킹이 맛있지만 나는 햄버거 먹으러 맥도날드 갈 거야가 된다. 결국 이미지고 인식이다. 선택의 근거는 절대적인 기준에 의한 좋고 나쁨이나 옳고 그름이 아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영향력이며 브랜드다. 그 인식을 만드는 것은 사실 말도 못하게 많은 요소가 있다. 스타벅스가 커피 향을 위해서 종업원들에게 향수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타다를 타면 모두 같은 향의 방향제를 쓰고 클래식 음악을 트는 것도 다 이 작은 것들을 조정해 온전한 긍정적인 인식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사실 사람들은 구체적인 사실에 별 관심이 없다. 그리고 금방 잊는다.
그들에게 남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감정이다. 그 감정은 아주 사소한 부분에 의해 결정이 되기도 하고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작은 느낌들이 쌓여서 굳어지기도 한다. 스펙이라고 하는 어떤 기계 장치의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라 스티브 잡스 때문에 아이폰을 구매한다.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특정 운동선수의 팬이 되기도 한다. 10대들은 어른들이 카카오톡을 쓰기 때문에 다른 메신저를 쓴다. 일단 이미지가 굳어지면 쉽게 바뀌기가 어렵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은 더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일을 잘하고 성과가 좋아도 임원이 되지 못하거나 임원이 연임을 못하는 일을 무수히 본다. 반대로 큰 성과를 낸 적이 없는데도 계속 승진을 하고 오랫동안 조직에 남는 경우도 많이 본다. 누가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결정하는지 알 수 없다. 여기서 자신의 우수성을 주장하며 거품 물어봐야 소용없다. 라이커빌리티가 없는 것뿐이다. 반면에 사람들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지해야 하는 이유들을 만들어낸다.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 첫인상은 이런 과정이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순간이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실질적, 전인적 평가가 아니다. 전이가 일어났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심지어는 냄새에서까지 어떤 단서를 가지고 과거의 기억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첫인상은 이후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긍정적인 첫인상을 가진 경우 그 이후에 하는 행동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개인의 감정의 역사는 다르지만 감정과 관련된 우리의 몸의 반응은 정직하다. 따라서 진화의 흔적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좋은 인상을 유추해 볼 수는 있다. 긍정적인 호르몬이 작용하게 하는 인상과 말, 그리고 보편적인 감정은 없지만 보편적인 학습과 경험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행동은 배워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남루한 복장에 너무 마른 얼굴, 다듬어지지 않은 머리에 불쾌한 냄새가 나는 사람은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다. 우리의 경험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좋은 경험을 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영화 나 홀로 집에 2에 나오는 비둘기 여사처럼 겉모습은 무섭고 더럽지만 그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면 굉장히 따뜻한 사람임을 알게 될지 모른다. 영화의 주인공이 어른이라면 그간의 경험과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비둘기 여사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을 수 있다. 어리고 부잣집에서 유복하게 자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해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의 마음이기에 가능했을 수도 있다. 수많은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본 사람이거나 그들에게 연민을 가져보고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해 본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깔끔한 복장과 잘 관리가 된 구두와 가방, 단정하게 다듬어진 머리와 손톱, 은은하게 좋은 비누향이 풍기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그런 사람들은 보통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그럼 명품 로고가 두드러지는 복장에 과도한 액세서리를 두르고 방금 미용실에서 나온 듯한 머리 스타일에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는 것은 어떤가? 이 부분은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기억들을 소환시켜준다. 그것을 프로페셔널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좋게 보는 사람 혹은 부담스럽게 잘난 사람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개개인의 경험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런 과한 모습은 위험 부담이 크다. 그래서 나는 최소한 첫 만남에서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아야 한다고 본다. 경청하는 사람은 안 좋아할 수가 없다. 사람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살 수가 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대화법인 동기 강화 면담에서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상대의 이야기를 잠자코 열심히 들어주는 것으로도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그 관계를 바탕으로 변화를 모색한다. 아무리 중증의 중독 환자라도 우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치료자와의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호감을 사고 싶다면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좋다. 그 대화가 긍정적이라면 더욱 좋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화장품 방문 판매원이 등장한다. 아이들 문제로 뒤숭숭한 중년의 여인은 방문 판매원들을 불러 부잣집 사모님 놀이를 한다. 아무런 고생 없이 살아서 피부가 너무 좋은 사모님처럼 행동하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가진 몸과 마음고생에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할 만큼 가난하고 고된 시절을 건너왔으며 지금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는 평범한 여성이다. 그러나 방문 판매원에게 자신의 유복함을 실컷 뽐낸 후 그녀는 화장품을 대량 구매한다. 한 자동차 판매왕의 이야기도 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들을 찾아가서 저도 사장님처럼 성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다. 그는 그 조언을 구하기만 한다. 차를 팔려고 하는 의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몇 번이 반복되면 그 사업가들은 이 자동차 판매원에게 많은 양의 차를 구매하게 된다. 이런 판매왕들은 처음 대면하는 고객들의 자존감을 한껏 높여준다. 그리고 그들을 구매력이 매우 높은 성공한 사람으로 대한다. 그러면 그 고객들은 정말 성공한 사람의 통큰 구매를 하게 된다. 내가 나를 신나게 뽐내고 그것을 열심히 들어주고 부러운 눈빛을 보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의 강점을 인정하기.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훌륭한 면을 언급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매우 어렵게 납기를 맞춘 부하 직원에게 납기 안에 끝내서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보다는 그 어려운 납기를 맞춘 데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훌륭한 면들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능력이 있다, 성실하다, 책임감이 강하다, 믿을만하다 같이 그 사람의 훌륭한 면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감사의 감정을 가지게 된다. 작은 행동일 뿐인데 크게 해석되어 훌륭한 사람이 된 기분을 느끼고 그것을 알아봐준 이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된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더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한다. 내가 어떤 상황이건 간에 나의 입장을 알아봐주는 사람의 말은 더 잘 듣고 싶고 그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준 사람에게 방어를 낮추게 되고 자기를 더 개방하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인데 앞서 설명했듯이 자기 개방은 친밀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나의 부족한 점이나 나의 부적절하고 불편한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사람들 사이에는 친밀감이 생긴다. 사람들이 연말 모임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사람들의 자기 자랑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일 때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꺼낼 때 사람들 사이에 친밀감이 생기고 그것을 서로 알아봐 줄 때 그 모임은 오래 가게 된다. 그런 친밀감을 만드는 대화가 없는 모임은 공허하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왜 외로운지도 모르고 외롭게 살아간다. 그런 외로운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응원하는 일이 거의 없고 상대방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건드리거나 그것을 건드릴 목적으로 자신을 자랑하곤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한다. 나처럼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결코 사람들과의 친밀감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나도 너처럼 외롭다고 말하는 것이 낫다. 여기까지 라이커빌리티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현정님은 주로 기업에서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강연 코치이자 분야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수많은 대기업의 리더들을 코칭하며 사람이 제일 어렵다는 고충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 고충들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며 얻은 결론은 사람들은 옳은 말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직장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모든 면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매력을 갖춘 호감받을 만한 능력을 라이커빌리티라고 명명했는데요. 이 책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압도적으로 매력적이고 완벽한 모습보다는 나는 그 사람이 좋더라 하고 호감을 느낄 정도로만 갖추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레 질투라는 것이 생기게 마련이고 적당히 라이커블한 사람이 모든 면에서 길게 사랑받고 성공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라이커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저자는 긍정적인 첫인상, 자기 희화화, 경청, 유쾌함, 수용과 공감, 부족함을 드러내는 기술 등 라이커빌리티를 만들기 위한 요소들을 쉬운 예시와 행동 양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 한 권을 읽고 단숨에 라이커빌리티를 발전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라이커빌리티를 이해하고 나에게 필요한 노력을 단 한 가지라도 캐치하여 실천한다면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라이커빌리티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라이커빌리티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라이커블, 호감받을 만함, 어빌리티, 능력, 즉 라이커빌리티. 우리는 크고 멋있는 성공을 꿈꾼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부러워하길 바란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TV나 매체 속에 등장하는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 그런데 이상하다. 그런 사람들의 기사에는 그를 칭송하는 말들 못지않게 깎아내리거나 그들을 욕하는 소위 악플들이 줄줄이 달린다. 나름대로 그들도 싫어하는 이유는 있다. 말이 되건 말이 되지 않건 그냥 싫다는 뜻이다. 인기가 없어 고민인 사람들도 많다. 자신이 얼마나 잘나고 괜찮은 사람인지를 아무리 어필을 해도 사람들은 나를 슬금슬금 피하는 것 같다. 내가 속한 무리에서 나를 제외한 사람들이 나를 빼고 잘 지내는 것을 보면 화가 나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따져도 보고 모른 척하며 그들에게 속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된다. 내가 참으로 인복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아 시절 돌봄이 없이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은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를 받아야 하게끔 진화를 해왔다. 어린 생명이 하나같이 귀여운 이유도 귀여워야 해치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기에 그렇게 진화를 해왔다고 하니 인간이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에는 수많은 정서적, 신체적 이로움이 있다. 반면 사회적 따돌림은 신체적 폭력과 똑같이 우리 뇌에 상처를 남긴다. 그러다 보니 사랑받기 위한 수많은 몸짓들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다. 패션과 성형수술 같은 외모 비즈니스는 큰 성공을 거두고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 비즈니스 역시 불황을 모르는 듯하다. 그러다 보니 다다익선처럼 매력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환상이 제법 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도이다. 다른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의 매력을 가지고 사랑을 받아야 좋을 것 같지만 막상 그러한 압도적 매력을 가지게 되면 그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갖은 이유를 붙여서 배격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긴다. 그것이 일부 대중들의 미성숙과 못남 탓이라고?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조금 더 성숙해서 이런 질투를 드러내지 않고 잘 다루는 사람들만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의 질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애당초 없다. 따라서 강한 질투를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매력이 머무르는 것이 관건이다. 다다익선이 아니라 과유불급이다. 큰 명성과 부에 대한 환상을 현실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과도하게 많은 것들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죽을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다 간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많은 것을 누리는 와중에도 큰 고통을 겪고 삶을 비극적으로 마감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도의 사람이면 된다. 홀딱 빠져들어서 나만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가족 몇 명이면 된다. 그 상사랑 일하게 되어서 좋고 그 음식점 사장님의 친절 때문에 단골이 되고 그 친구랑 같은 조가 되어 안도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그 사람에게 최고가 되지 않더라도 불편할 필요 없이 편안한 관계면 좋다. 매일 붙어 다니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친하다는 느낌 정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나는 그 사람이 좋더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딱 내가 원하는 만큼만 있으면 된다. 라이커블 하면 된다. 라이커빌리티는 인식이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리더가 객관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다.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다.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사람들이 리더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할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변화할 때를 말한다. 어떤 직원들은 자신을 평가하는 상사에 대해서 그들이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신이 옳은 행동을 하고 열심히 하면 알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다. 다른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상사는 자신보다 덜 열심히 하는 다른 직원들의 공을 높이 사고 승진을 시키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고 말이다. 임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나는 말한다. 그럼 소비자들이 싸고 더 품질 좋은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를 보고 대기업의 물건을 사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고 말이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사람들이 코카콜라보다 펩시콜라를 선택한 실험 결과를 들이대고 스타벅스보다 더 좋은 원두를 사용하면서 가격이 싸다고 각종 서류를 들이대며 아무리 대대적으로 선전해봤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코카콜라나 스타벅스가 쌓은 것은 이미지밖에 없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더 우수하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판도는 바뀌지 않는다. 버거킹 햄버거가 맥도날드보다 맛있는 건 보통 다 인정하지만 어릴 때부터 해피밀 장난감을 받으러 맥도날드를 먹던 사람들은 햄버거 하면 맥도날드를 먹게 된다. 버거킹이 맛있지만 나는 햄버거 먹으러 맥도날드 갈 거야가 된다. 결국 이미지고 인식이다. 선택의 근거는 절대적인 기준에 의한 좋고 나쁨이나 옳고 그름이 아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영향력이며 브랜드다. 그 인식을 만드는 것은 사실 말도 못하게 많은 요소가 있다. 스타벅스가 커피 향을 위해서 종업원들에게 향수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타다를 타면 모두 같은 향의 방향제를 쓰고 클래식 음악을 트는 것도 다 이 작은 것들을 조정해 온전한 긍정적인 인식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사실 사람들은 구체적인 사실에 별 관심이 없다. 그리고 금방 잊는다. 그들에게 남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감정이다. 그 감정은 아주 사소한 부분에 의해 결정이 되기도 하고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작은 느낌들이 쌓여서 굳어지기도 한다. 스펙이라고 하는 어떤 기계 장치의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라 스티브 잡스 때문에 아이폰을 구매한다.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특정 운동선수의 팬이 되기도 한다. 10대들은 어른들이 카카오톡을 쓰기 때문에 다른 메신저를 쓴다. 일단 이미지가 굳어지면 쉽게 바뀌기가 어렵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은 더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일을 잘하고 성과가 좋아도 임원이 되지 못하거나 임원이 연임을 못하는 일을 무수히 본다. 반대로 큰 성과를 낸 적이 없는데도 계속 승진을 하고 오랫동안 조직에 남는 경우도 많이 본다. 누가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결정하는지 알 수 없다. 여기서 자신의 우수성을 주장하며 거품 물어봐야 소용없다. 라이커빌리티가 없는 것뿐이다. 반면에 사람들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지해야 하는 이유들을 만들어낸다.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 첫인상은 이런 과정이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순간이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실질적, 전인적 평가가 아니다. 전이가 일어났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심지어는 냄새에서까지 어떤 단서를 가지고 과거의 기억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첫인상은 이후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긍정적인 첫인상을 가진 경우 그 이후에 하는 행동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개인의 감정의 역사는 다르지만 감정과 관련된 우리의 몸의 반응은 정직하다. 따라서 진화의 흔적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좋은 인상을 유추해 볼 수는 있다. 긍정적인 호르몬이 작용하게 하는 인상과 말, 그리고 보편적인 감정은 없지만 보편적인 학습과 경험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행동은 배워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남루한 복장에 너무 마른 얼굴, 다듬어지지 않은 머리에 불쾌한 냄새가 나는 사람은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다. 우리의 경험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좋은 경험을 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영화 나 홀로 집에 2에 나오는 비둘기 여사처럼 겉모습은 무섭고 더럽지만 그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면 굉장히 따뜻한 사람임을 알게 될지 모른다. 영화의 주인공이 어른이라면 그간의 경험과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비둘기 여사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을 수 있다. 어리고 부잣집에서 유복하게 자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해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의 마음이기에 가능했을 수도 있다. 수많은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본 사람이거나 그들에게 연민을 가져보고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해 본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깔끔한 복장과 잘 관리가 된 구두와 가방, 단정하게 다듬어진 머리와 손톱, 은은하게 좋은 비누향이 풍기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그런 사람들은 보통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그럼 명품 로고가 두드러지는 복장에 과도한 액세서리를 두르고 방금 미용실에서 나온 듯한 머리 스타일에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는 것은 어떤가? 이 부분은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기억들을 소환시켜준다. 그것을 프로페셔널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좋게 보는 사람 혹은 부담스럽게 잘난 사람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개개인의 경험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런 과한 모습은 위험 부담이 크다. 그래서 나는 최소한 첫 만남에서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아야 한다고 본다. 경청하는 사람은 안 좋아할 수가 없다.
사람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살 수가 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대화법인 동기 강화 면담에서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상대의 이야기를 잠자코 열심히 들어주는 것으로도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그 관계를 바탕으로 변화를 모색한다. 아무리 중증의 중독 환자라도 우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치료자와의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호감을 사고 싶다면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좋다. 그 대화가 긍정적이라면 더욱 좋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화장품 방문 판매원이 등장한다. 아이들 문제로 뒤숭숭한 중년의 여인은 방문 판매원들을 불러 부잣집 사모님 놀이를 한다. 아무런 고생 없이 살아서 피부가 너무 좋은 사모님처럼 행동하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가진 몸과 마음고생에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할 만큼 가난하고 고된 시절을 건너왔으며 지금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는 평범한 여성이다. 그러나 방문 판매원에게 자신의 유복함을 실컷 뽐낸 후 그녀는 화장품을 대량 구매한다. 한 자동차 판매왕의 이야기도 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들을 찾아가서 저도 사장님처럼 성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다. 그는 그 조언을 구하기만 한다. 차를 팔려고 하는 의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몇 번이 반복되면 그 사업가들은 이 자동차 판매원에게 많은 양의 차를 구매하게 된다. 이런 판매왕들은 처음 대면하는 고객들의 자존감을 한껏 높여준다. 그리고 그들을 구매력이 매우 높은 성공한 사람으로 대한다. 그러면 그 고객들은 정말 성공한 사람의 통큰 구매를 하게 된다. 내가 나를 신나게 뽐내고 그것을 열심히 들어주고 부러운 눈빛을 보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의 강점을 인정하기.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훌륭한 면을 언급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매우 어렵게 납기를 맞춘 부하 직원에게 납기 안에 끝내서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보다는 그 어려운 납기를 맞춘 데 들어있는 그 사람의 훌륭한 면들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능력이 있다, 성실하다, 책임감이 강하다, 믿을만하다 같이 그 사람의 훌륭한 면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감사의 감정을 가지게 된다. 작은 행동일 뿐인데 크게 해석되어 훌륭한 사람이 된 기분을 느끼고 그것을 알아봐준 이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된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더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한다. 내가 어떤 상황이건 간에 나의 입장을 알아봐주는 사람의 말은 더 잘 듣고 싶고 그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준 사람에게 방어를 낮추게 되고 자기를 더 개방하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인데 앞서 설명했듯이 자기 개방은 친밀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나의 부족한 점이나 나의 부적절하고 불편한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사람들 사이에는 친밀감이 생긴다. 사람들이 연말 모임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사람들의 자기 자랑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일 때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꺼낼 때 사람들 사이에 친밀감이 생기고 그것을 서로 알아봐 줄 때 그 모임은 오래 가게 된다. 그런 친밀감을 만드는 대화가 없는 모임은 공허하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왜 외로운지도 모르고 외롭게 살아간다. 그런 외로운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응원하는 일이 거의 없고 상대방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건드리거나 그것을 건드릴 목적으로 자신을 자랑하곤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한다.
나처럼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결코 사람들과의 친밀감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나도 너처럼 외롭다고 말하는 것이 낫다. 여기까지 라이커빌리티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현정님은 주로 기업에서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강연 코치이자 분야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수많은 대기업의 리더들을 코칭하며 사람이 제일 어렵다는 고충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 고충들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며 얻은 결론은 사람들은 옳은 말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직장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모든 면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매력을 갖춘 호감받을 만한 능력을 라이커빌리티라고 명명했는데요. 이 책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압도적으로 매력적이고 완벽한 모습보다는 나는 그 사람이 좋더라 하고 호감을 느낄 정도로만 갖추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레 질투라는 것이 생기게 마련이고 적당히 라이커블한 사람이 모든 면에서 길게 사랑받고 성공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라이커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저자는 긍정적인 첫인상, 자기 희화화, 경청, 유쾌함, 수용과 공감, 부족함을 드러내는 기술 등 라이커빌리티를 만들기 위한 요소들을 쉬운 예시와 행동 양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 한 권을 읽고 단숨에 라이커빌리티를 발전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라이커빌리티를 이해하고 나에게 필요한 노력을 단 한 가지라도 캐치하여 실천한다면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라이커빌리티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